여러분, 지금 토트넘 상황은 진짜 농담처럼 소비할 단계가 아니에요.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보다 단 1점 위에 있어요. 게다가 최근 리그에서는 11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앞둔 상황에서 감독 이고르 투도르가 직접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챔스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유럽 무대보다 강등 탈출이 더 급하다고 공개 선언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두진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구단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월 말까지만 해도 투도르는 100% 잔류한다고 자신했어요. 그때만 해도 강등권과 격차가 5점이었고 사람들은 토트넘이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지금은 감독 본인조차 챔스보다 리그 생존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신감으로 시작한 체제가 너무 빨리 생존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경기 몇 개 진 팀의 표정이 아니에요.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클럽이 시즌 후반부에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토트넘 강등 얘기가 더 이상 자극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기사도 토트넘이 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어요. 가디언도 아예 강등은 이제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고 최근 크리스털 팰리스전 패배 뒤에는 팀 분위기가 공포에 가깝다고 전했어요. 특히 홈에서는 분노와 무기력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위기서사는 유튜브에서도 바로 반응이 와요. MBC의 토트넘 크리스털 팰리스 하이라이트는 검색 결과 기준 25만회 이상 조회가 붙어 있었고 토크스포츠 쪽 샴블스류 비판 영상도 10만회 이상 반응이 붙고 있었어요. 즉 지금 영어권에서도 토트넘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빅클럽 몰락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왜 강하냐면 토트넘은 오랫동안 손흥민의 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팀이 지금 강등권과 1점 차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한 후기예요. 물론 투도르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전술적인 혼란도 분명히 보여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투도르는 부임 후 몇 경기에서 계속 다른 형태와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메시지 관리도 흔들리고 있고 선수단에 강하게 충격을 주려던 방식이 오히려 더 불안만 키운 모습도 나왔어요. 가디언은 아예 패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전술적으로 보면 지금 토트넘은 앞으로 나가려는 의지는 강한데 그걸 통제할 안정감이 없어요. 압박은 걸어요. 라인도 올려요. 그런데 한 번만 풀리면 비공간이 너무 쉽게 열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팀이 공격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 실수 이후에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즉 지금 토트넘은 전술이 공격적인 팀이 아니라 불안정한 팀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게 정말 투도르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깊어져요. 지금 팬들이 화를 내는 방향은 단순히 투도르에게만 향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말은 문제는 이 구단 운영 자체다 라는 거예요. 가디언은 토트넘의 현재 추락을 완전한 오판과 광범위한 부상 그리고 구조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정리했어요. 또 다른 기사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된 억압, 분노, 부상, 잘못된 선택이 이 위기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유튜브와 팬 반응 쪽도 비슷해요. 검색 결과 기준으로 NIC 디저브 레그리게이션, 보드칩, 토트넘 are going backwards 같은 제목의 영상과 팬쇼 클립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 돈풀이가 아니에요. 팬들이 이제 감독 교체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비와 이 NIC는 분명 구단의 재정과 경기장, 사업 규모를 키웠어요. 하지만 팬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축구는 좋아졌냐? 그래서 팀은 더 강해졌냐? 왜 늘 시즌이 꼬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냐? 결국 지금 토트넘 위기는 감독 한 명의 실패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인 운영의 후폭풍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단 운영이 흔들리고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불안정한 팀일수록 더 절실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경기의 흐름을 혼자 바꿔줄 수 있는 선수예요. 혼란스러운 팀일수록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가 한 번의 침투, 한 번의 슈팅, 한 번의 결정으로 탄을 뒤집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손흥민이 있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토트넘은 지금 경기력만 잃은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사도 잃었어요.
손흥민은 2025년 8월 LAFC로 이적했어요. 로이터는 이 이적을 토트넘에서의 10년을 마감하는 상징적인 이별로 다뤘고 LAFC 공식 발표도 손흥민을 토트넘의 아이콘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팬 반응을 보면 더 선명해져요. 레딧 r/코이스에서는 지금 클럽 상태를 보느니 차라리 손흥민 소식을 보는 게 낫다. 손흥민은 완벽한 타이밍에 떠났다. 남았으면 지금 폼 부진의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이 눈에 띄었어요. 또 r/소커 쪽에선 손흥민의 마지막이 17년 만에 트로피와 함께 끝났다는 점 때문에 동화 같은 엔딩이라는 평가도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상이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단순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아니에요. 경기가 엉켜도 팀이 흔들려도 한 번의 침투와 한 번의 슈팅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선수였어요. 지금 토트넘엔 그게 없어요. 결국 손흥민의 이탈은 그냥 한 명의 스타가 빠진 사건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팀을 구해내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사건에 가까웠어요. 정리하면 지금 토트넘의 위기는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먼저 현재 성적은 진짜 위험해요. 강등권과 1점 차, 11경기 무승, 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위기를 투도르 한 명의 문제로만 보기엔 구단 운영의 누적된 실패와 팬들의 분노가 너무 커요. 지금은 책임론이 감독보다 더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이후의 시대를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해결사가 빠졌고 구조는 흔들리고 팬들의 신뢰도도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단순히 약한 팀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은 팀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팀은 순위표보다 더 빨리 무너져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토트넘은 과연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한 시즌의 부진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선택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일까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손흥민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토트넘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두가 깨닫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문제는 투도르인가요? 레비와 ENIC인가요? 아니면 손흥민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토트넘 전체인가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과연 누구의 문제였을까요?